오늘은 특별히 백안TV에서 2020년을 맞이해서 VVIP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호윤이고요. 최근까지 한국 프로골프협회에서 13년 동안 행정 업무 책임자로서 근무를 했고요. 스포츠 기자로서 20년 가까이 한 8년 동안은 골프 담당 기자를 그렇죠. 했고 네. 2000년, 2001년 2년 동안 박세리 선수가 전성기를 보내던 그 시절에 네. 미국에서 2년 동안 특파원으로서 그렇지. 2년을 투어를 따라다닌 오늘 전설을 말한다. 첫 번째로 박세리 프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박세리 선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아닌가 저는 싶고요. 고향이 유성이잖아요. 유성초등학교. 대전, 공주 이쪽 출신입니다. 대학교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네. 본인이 국제 관계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지금 이제 40줄에 들어섰으니까 한 10년 있다가는 그 22대 23대 국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박세리 선수 얘기하면 아버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박준철 선생. 네. 박세리 선수와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와의 어떤 관계 또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죠. 아버지가 또 골프를 원래 잘 치셨잖아요. 싱글. 저는 몇 차례 같이 라운딩한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박세리 선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골프를 안 하시고. 대부분의 골프 대리들이 딸이나 아들이 골프를 시작하면 골프를 잘 안 칩니다. 맞아요. 나중에 성공한 후의 얘기입니다만 네. 무슨 뒤에 있는 무덤 얘기도 있고 무덤 나중에 그게 훈련했다. 약간 와전됐다라고 맞아. 확인을 했습니다만 관련된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덤 얘기는 제가 들어봤더니 그냥 그 지나가는 길이 무덤 근처에서 훈련을 한 건데 무덤 훈련을 했다고 잘못 알려진 맞습니다. 거고 아파트 얘기는 직접 들었는데 방 3개인가 4개짜리를 사서 방 하나 이만한 방 하나에 그물을 다해서 집 안에서도 스윙할 수 있게 아버지가 꾸며주셨대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 대디가 다 그렇지만 올인한 거잖아요. 네. 세리를 위해서 올인. 근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육상했나요? 네네 육상 투포환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상에도 상당한 소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체도 그러면 좋고. 예, 그때 많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체력 같은 것이 다져지고.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KLPGA 투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는 LPGA 못지않은 강한 투어가 됐는데 첫 우승이 중학교 3학년 때 네. KLPGA 투어에서 그 당시에 원재수 프로 하면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의 프로인데 연장전 끝에 중학교 3학년이 프로를 네. 누르고 첫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첫 우승 대회가 정확히 기억은 못습니다만 라이덴 스콧 네, 라이덴 그런 스콧. 대회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중3 때 이제 프로 대회 첫 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렇다고 또 유일한 건 아니에요. 중학생 때 우승한 선수 있긴 합니다만 아마추어 신분으로 박세리 선수는 6번을 이겼습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아마추어 신분으로. 연장을 가서 프로를 네. 이긴 게 연장전은 이건 정신력 싸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연장을 가던가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에 마지막 홀에 그린에 올라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막 박빙의 승부인데 자기는 솔직히 그걸 즐겼대요. 자기는 그런 상상을 안 돼요. 이렇게 저기 내가 갔을 때면 얼마나 즐겁네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저기서 탁 해서 한 발에 넣어서 이겨가지고 와, 야 이거를 그리면서 기분 좋아 이런 기분으로 간다. 미국 LPGA 투어에서 박세리 선수가 25번을 이겼습니다. 25승 중에 6승이 연장전 승리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몇 번 연장전을 했냐? 6번 연장전을 했어요. 다 이긴 거 아니에요. 100%. 두 번은 우리 인상에 굉장히 남은 연장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8년도 US 여자 오픈에서 20홀 연장전 끝에 우승한 양말 벗을 때. 네. 그것이 LPGA 역사상 가장 긴 연장전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99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이미 파 크로우 클래식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6명이 연장전을 동시에? 예, 동시에. 이제 3번을 쳐야 그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세리 선수가 첫 번째 샷부터 서드 샷까지 다 마지막에 샷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멀리 쳤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그린으로 갈수록 가장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렇죠. 5명이 다 놓치고 박세리 선수 혼자 넣습니다. 그래서 6명이 연장전을 했는데 한 홀에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난 거예요. 한 홀에 끝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 이런 거는 이후에도 아마 이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숙소 앞에서 소맥을 먹고 결혼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네네. 결혼 얘기를 슬쩍 했더니 일반인들이 나를 알기를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겠냐 하면서 자기는 사실 여성이고 경기이기 때문에 프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다가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박세리 선수를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천상 없는 또 여자입니다. 여자죠. 그리고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박세리 선수 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맞아. 리우 올림픽 때도 감독이었잖아요. 골프라는 것이 다른 종목 같이 뭐 축구나 뭐 야구 같이 저 농구 같이 전술을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그냥 언니 같이 선수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골프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를 이제 아는 거죠. 자기가. 자기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선수의 심리 같은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그때 참가해서 뭐 우승한 박임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맞아요. 리우 때 제가 이제 국가대표 그 지휘부하고 선수들 숙소 있는 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방을 다 잡아놓잖아요. 4명을. 근데 선수에 따라서는 선수촌에서 자고 싶은. 왜냐면 거기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고 싶어서 선수가 있고 그냥 여기서 자는 선수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다른 숙소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본부 숙소에 이제 한국이나 상파울루에서 공수한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잖아요. 라면, 뭐 햄, 뭐 이런 거 많은데 쓱 오더라고요. 전인지 프로를 데리고 쓱 왔어요. 우리 숙소에. 저 양반이 왜 왔나 했더니 음식을 이만큼을 가져가도 되죠? 그러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수들 다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이 숙소에 있는 선수 떨어져 있는데 숙소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자기 혼자 들어와 있으니까 얘들 음식 라면 끓여주고 내가 해주겠다. 그들이 기량적으로는 뭐 세계 정상권의 선수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전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미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를 하면서 미국 진출하지만 박세리 선수는 이제 개척자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어떤 준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일종의 약간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첫 해부터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박세리 선수가 TV를 통해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 첫 우승을 하고 영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간지 뭐 1년 반, 1년 몇 개월 만인데 첫 우승을 한 거 하고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다시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의 적응력, 뛰어난 적응력도 있었고 본인이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서 몇 년 된 선수들도 아직 영어가 잘 안 돼서 통역을 붙이는 경우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박세리 선수는 뭐 골프 기량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당한 적응력과 성적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다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그 98년에 그 처음으로 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애국가에 나온 양말 벗는 이 하얀 장면. 그때 체육훈장 메모장을 정부가 줬어요. 한창 어려울 때잖아요. IMF 어려울 때 그 희망을 줬고 그리고 2010년에는 또 체육훈장 청룡장 좀 높은 거 하던데 한 선수가 이렇게 훈장 2개를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 최초예요. 아닐까. 박세리 선수가 지금 이제 그 9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우승을 30번 가까이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연봉 상금만 한 2-30억씩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규모가 작았는데. 네네. 제 기억에 그 박세리 선수가 첫 해에 그러니까 96년에 제 기억이 2억 4,200만 원을 벌어서 4승을 하면서 벌어서 총 상금 랭킹 1위인데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 뭐 돈의 가치 지금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국내 무대를 싹쓸이 했는데 2억 4,200만 원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지금 같은 규모로 대회를 했다, 상금 랭킹 1위를 했다, 그다음에 4승에서 뭐 대회수가 더 많으니까 한 6승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20억 이상. 네,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상금을 버는 정도의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로도 2억 대면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남녀 대회를 통틀어서 연간 최고 상금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대 최고의 선수를 평가받는 아니카 소에스탐이 있었죠. 그도 전성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하고 필적할 만한 호주의 캐리어 선수도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맞아요. 아니카 소렌스탐은 골프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 컴퓨터 골프를 하는 선수잖아요. 네. 뭐 아니카 소렌스탐 연습 광경을 보면 한 7-80m, 뭐 100m 좀 떨어진 지역에 캐디가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글러브 맞아요. 웨지로 치면 캐디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냥 머리 위로 다 계속 날라오니까 받아서 놓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골프에 뭐
게리 플레이어,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스 얘기하듯이 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타, 카리엡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서는. 그 세 개가 인정을 분명히 합니다. 바비 존스 네, 상이라는 상 걸 받았죠.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엄청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수 아니면 받기 힘든. 이게 골프에 대한 어떤 열정, 그다음에 기량, 그다음에 공헌 이런 것들 종합해서 남녀 선수 통틀어 한 명을 뽑는 해마다 한 명씩 뽑는 건데 USGA 그러니까 미국 골프협회에서 뽑는 건데 2020년 수상자로 박세리 선수가 글쎄 뽑혔습니다. 말이에요. 네. 2012년에 아니카 소렌스탐이 여자 선수로 받은 이후에는 8년 만입니다. 뭐 명예전당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굵직한 상들 또 이런 업적이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바비 존스 상이라는 또 굉장히 권위 있고 네. 어려운 상을 수상을 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